청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이름을 드높인 장보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837년 5월의 어느 날, 장보고가 있는 청해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청해진에? 청해진에 찾아온 건요, 흥덕왕 옆에서 국무총리격인 시중을 지낸 김우징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때 청해진에 들어선 김우징의 얼굴은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체 김우징은 왜 갑자기 청해진으로 왔을까요?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왔을 때 신라 왕실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흥덕왕이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난리 났다. 이때가 신라 말기였는데요. 귀족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귀족들이 서로 왕위에 올라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다음 왕위를 놓고 귀족들 사이에서 살벌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흥덕왕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였던 김우징의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만 겁니다. 왕위를 노린 흥덕왕 조카가 범인이었습니다. 이후 흥덕왕의 조카는요, 신라 43대 희광왕으로 즉위합니다. 김무진도 위험한가요? 그래서 위험하죠. 지켜달라고 온 거구나. 아, 도망온 거구나. 그렇네. 아마 장보고가 흥덕왕을 만날 때 김우징이 이 시중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김우징이 청해진을 만들 때도 아마 적극적으로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장보고가 누굽니까? 의리의 사나이. 그러니까 그 의리와 도의를 지키는 것이 장보고의 인생 철학에도 맞는 거였겠죠. 아버지가 살해당한 뒤 김우징 어떻게 했습니까? 오? 이대로 경주 있던 나도 죽겠는데? 그래서 김우징은 장보고가 지키는 안전한 청해진으로 몸을 피한 겁니다. 자, 이때 김우징을 보고 장보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그 김우징을 지켜주는 거는 결국 한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의 왕실과 척을 지는 거여서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흥덕왕이었고 흥덕왕 옆에 있던 김우진이고 도와달라고 왔잖아요. 또 정의로운 사내고 네, 의리가 있고 우리가 그냥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기로에 놓인 장보고는 정말 밤새 고민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숨겨달라는 김우징에게 장보고는 답을 합니다. 장보고의 답! 김우징을 숨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라를 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막 정의감이나 막뭐 바로잡으려고 한 이런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딱 어느 정도는 좀 손대면 안 되는데. 그렇게 2년가량 청해진에서 지낸 김우징. 그 사이 신라 왕실은 또 한 번 피바람이 불어서 왕이 바뀝니다. 난리다. 이번엔 김우징 아버지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또 다른 귀족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때 김우징은 꾹꾹 누르고 있었던 울분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김우징은 이때 장보고에게 마음에 담아둔 은밀한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장보고가 가진 군사를 빌려서 왕실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 너무 보호해줬더니 너무 위험한 곳에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도와줘서 날 왕 해주면 너는 할 수 있어. 나 도와줘. 한번 해보자. 잘 안 되면. 네, 그 계획 들은 장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를 내준다는 건
김우징을 숨겨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왕을 바꿀 명분을 둡는다면 장보고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장보고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을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이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명령하시면 곧 따르겠습니다. 장보고는요, 군사를 내어달라는 김우징에게 그러겠노라고 답한 겁니다. 와. 근데 교수님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니에요? 네, 위험한 결정이죠. 그렇지만 아마 장보고 입장에서는 명분이 중요한데 명분상으로 볼 때 그 의로운 일이다라고 또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했던 김우징이 신라 왕이 된다고 한다면 신라 사회 내에서의 장보고의 입지도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아마 동시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장보고는 청해진 군사 중 무려 5천 명의 군사를 내놓습니다. 장보고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정년에게 군사를 이끌도록 합니다. 정년하지. 아우, 네. 정년까지. 네. 오래 가군요. 네,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자신을 돕는 장보고를 보고 김우징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감동이죠. 그래서 김우징은요, 장보고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사돈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 근데 그게 장보고 쪽은 목숨을 다 거는데 김우징이 갑자기 우리 딸이랑 결혼시켜줘. 아니죠. 아니, 왕이 되잖아. 왜냐면 왕실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분이 없던 장보고의 집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신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아, 약간 신분이 조금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딸이 왕실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신분이 바뀌는 일입니다. 장보고로서는 상상도 못 해본 제안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게 거사를 성공시키고 훗날 사돈이 되자고 약속한 장보고와 김우징. 장보고는 그렇게 본의 아니게 반역을 주도하는 입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년과 청해진 군대를 필두로 김우징의 장군들도 함께 출격합니다. 장보고는요, 정년을 굳게 믿고 이 거사가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정년에게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요, 김우징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군대를 출격시킵니다. 자, 그렇게 경주로 가는 길목에서 맞붙게 된 두 세력. 와, 얼마 초조하게 기다리는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그 결과가 들려옵니다. 우와, 제발. 바로 김우징과 장보고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와. 와, 오, 실패했을 줄 알았는데. 자, 그렇게 경주의 궁으로 입성한 김우징, 신라 제45대 왕 신무왕으로 즉위합니다. 와. 신무왕? 네, 오, 이야. 잘 됐네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박의 성공이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갔던 역사행 중에 굉장히 순탄하게 지금 너무 좋은데? 아니, 장보고가 지금까지 뭐 손대는 거 다 잘 되고. 네. 맞아요. 손대는 것마다 지금 다 성공이에요, 진짜. 야, 우리 역사행 이런 적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우징이 왕이 되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보고. 장보고. 신무왕은요, 장보고를 경주로 불러들입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 청해진 대사 궁복을 감히 군사로 봉하고 시급 2,000호를 주었다. 신무왕은요, 장보고를 지금의 군 최고 사령관에 준하는 감히 군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공신이 받는 시급을 2,000호나 내려줍니다. 와. 시급 2,000호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신라 그 삼국 통일에 가장 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유신. 네. 네, 김유신이 받은 시급이 500호였습니다. 근데 2,000호. 네, 엄청나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걸 줘도 아깝지 않을 동지라고 신무왕은 생각했던 것이죠. 네. 자, 신라 최고 중앙 귀족에 버금가는 지위와 재산을 누리게 된 장보고. 역시 의리 지켜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 결혼 그 약속 하겠지? 언제쯤 할까? 그 기대. 마음 변하면 안 되는데. 2,000호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지. 에이. 우리 딸 준비해. 준비해놨는데. 그럼 안 되지. 자, 그런데 장보고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839년 7월 장보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무왕, 자신이 도와서 왕위에 올랐던 그 신무왕이 즉위 6개월 만에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제일 큰 큰일 일. 났다. 위기. 잠깐만요.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 야,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자, 그럼 다음 왕이 된 건 누구였을까요? 아들. 네, 맞습니다.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이었습니다. 아 오케이. 잠깐만요. 결혼 안 했잖아. 근데 결혼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은. 그래서 그 얘기 빨리 가서 빨리 하자. 결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성왕은요, 즉위 후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장보고 대사의 딸을 아내로 맞을 생각이요. 오! 야! 야! 의리가 있네요. 야, 이번 역사 여행 항상 따뜻한 역사 여행이네요. 와. 의리가 있네. 네,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들은 조정 대신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자, 동현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네. 궁복은 바다의 섬 사람이거늘 그 딸을 어찌 왕실에 짝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네요. 네, 아니 고작 섬 출신 평민이 장보고의 딸을 어떻게 왕비로 들이냐는 거였습니다. 장보고가 아무리 국제무역상이 되고 귀족에 버금가는 지위와 재산을 누려도 중앙 귀족 사회에서는 그저 평민, 그 평민 취급밖에 못 받았던 겁니다. 근본 없는 장보고가 왕실 일원이 된다? 귀족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문성왕. 좀 진행했을 것 같아. 밀어붙여야죠. 밀어붙여야지. 문성왕은 중앙 귀족들을 꺾지 못하고 뜻을 거둡니다. 왜요? 너무 세게 아니 반발했나? 잠깐만요. 그럴 수 있지. 거짓말. 네, 사실 이번 참에 귀족들이 토달지 못하는 그런 신분으로 올라서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꿈은 결국 그 신분 때문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어떻게 왕을 시켰지? 다시 한번 군사를 모아봐야 되나? 하지만 다행히도 해상왕 장보고의 위세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장보고는 당당히 최고로 군림할 수 있는 그곳 청해진에서 무역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청해진에 있던 장보고에게 뜻밖의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김우징의 부하 장수이자 한때 동료였던 염장이었습니다. 뭐야? 뭐야? 장보고를? 저 뭐라고? 왜? 너무 뜬금없는데? 장보고가 한때 김우징의 부하 장수였던 염장의 칼에 찔려 죽은 겁니다. 우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렇죠. 염장은요, 김우징을 왕으로 세울 때 장보고의 군대와 함께 움직였던 장보고와 뜻을 함께했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돌연
장보고를 암살한 겁니다. 대체 염장은 왜 장보고를 암살했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궁복이 왕이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장보고가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청해진에서부터 반란을 일으켰다. 라는 소문이 경주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소문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왕이죠. 왕이죠. 네, 수도 경주에 있는 왕실과 장보고를 견제하고 있었던 중앙 귀족들이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장수 염장이 왕실로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염장이 와서 아뢰기를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신은 한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 주먹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켜서 경주까지 쳐들어오기 전에 직접 청해진으로 가서 궁복, 즉 장보고를 죽이고 오겠다고 한 겁니다. 장보고의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두려웠던 문성왕은요, 염장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입니다. 아, 치사하다, 치사. 그렇게 왕실의 동의하에 청해진으로 달려온 염장. 염장은 청해진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로 장보고의 환심을 산 뒤 아, 기습적으로 장보고를 찌른 겁니다. 아, 진짜 치사하다. 너무 예상 밖이다. 장보고는 염장이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있다가 이렇다 할 대처도 못 해보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저는 여기서 솔직히 더 갈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마감이 될지도 몰랐어요. 실제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건 상상도 못했을 죽음이어서 참 눈을 못 감았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했던 해상왕의 너무도 허무하고 허무한 마지막이었습니다.